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23강 한자검정 3급입니다. 가뭄한, 날일과 음을 나타내는 방패간 혹은 말을 건으로 이루어진 형성자다. 본뜻은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다이다. 방패간에서 위에 날일이 들어갔죠. 여기서 기역과 통하는 의미 히읗이다라는 걸 알 필요가 있죠. 가뭄한, 앞에 날이 들어가면 가뭄한, 앞에 물수가 들어가면 땀한, 그렇죠. 가뭄한으로 구성된 단어는 한발, 그 다음에 추구집에 대한듯 가무라, 대한의 단비를 얻었다 할 때, 또 대한지 망우, 큰 가뭄의 비를 희망한다, 바란다 할 때 가뭄 한자를 쓰죠. 다음 다함, 갑골문의 자형은 긴 자루에 큰 도끼 모형인 개술로 물품인 입구를 깨트리다의 뜻을 가진 회의자다. 도끼로 물건을 깨트리다. 근데 본뜻은 전부 다하다이다. 다 깨트리는 거죠. 설문에서는 다하게 다실의 뜻이다라고 했다. 도끼로 물건을 다 깨부순다 해서 다함자가 나왔다. 재밌는 글자죠. 회의자입니다. 다함으로 구성된 단어는 뭐 있을까요? 우리 함경남도 할 때 함자. 그 다음에 함흥차사 할 때 갔다 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또 서경에 함유일득 모두 한 가지 덕이 있었다. 다함자. 가뭄하는 날일과 방패간의 썸을 빌려서 해가 날이 가문다. 간에서 하늘로 발음됐다. 다함은 도끼로 물건을 다 쪼갠다 해서 다함이 됐다. 여기다 마음심을 하면 뭡니까? 마음이 다 갔으니까 느낄 감이 되죠. 히읗과 다시 기억으로 바뀌죠. 다음 거리항, 음을 나타내는 함께 공, 아래 거주지를 뜻하는 고르의 줄임자로 구성되어 거리를 뜻하게 된 형성자이다. 강의자전에서는 마을 가운데 길을 뜻하므로 고릅과 함께 공으로 구성되었다. 곧은 길을 가라 하고 굽은 길을 항이라 한다라고 했다. 그죠? 곧은 길을 사거리니까 가, 거리가. 굽은 길을 거리항. 거리항은 함께 공과 고릅으로 구성되었다. 거리항으로 구성된 단어는 뭐 있을까요? 여항, 그 다음에 가담항설, 그죠? 길거리에 떠도는 이야기 할 때. 그 다음에 단표누항, 그죠? 논에 나오는 거죠. 소쿠리의 밥을 먹고 늘 거리에 떠돌아다니면서 불쌍히 산다는 거죠. 다음 돼지해, 원래의 글자는 돼지저이다. 갑골문의 자형에서 위의 짧은 획은 머리이고 중간에 둥근 형상은 척추이며 다리와 꼬리가 모두 갖춰져 있다. 이후 본뜻은 남아있지 않고 돼지시는 12저의 마지막으로 쓰이게 되었다. 고대의 돼지해는 돼지시와 통용되었다. 돼지 모양이다. 그래서 돼지해가 나왔다. 그 다음에 지지에서 12번째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해 할 때 12번째죠. 돼지해. 돼지해로 구성된 단어가 뭐냐? 기해사옥, 기해연에 천주교도 70명을 처적한 사건이 기해, 12번째 지지해자죠. 그 다음에 해월을 가면 음력 10월을 해월이라고 합니다. 거리항은 함께공과 고을읍, 고을읍과 함께공의 썸을 빌렸다. 굽은 거리를 거리항이란다. 돼지에는 돼지 모양을 본뜬 상형자다. 다음 가출해, 말씀은과 음을 나타내는 돼지해로 이루어진 형수자이다. 본뜻은 군중에서 서로 경계하며 지키는 약속된 말이다. 설문에서는 군중의 약속이라 했다. 이후 파생되어 완비하다의 뜻이 갖추게 됐고
다시 갖추다의 뜻인 가출해와 통용하게 되었다. 그죠? 예. 군중의 약속인데 이게 가출해가 됐다. 모두 서로 통해될 거면 암호는 그래서 가출해가 됐다. 형성이면서도 해의 뜻을 가지고 있죠. 예. 가출해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해당되었다, 뭐 해박하다. 예. 그럴 때 가출해를 쓰죠. 어찌해? 갑골문의 자형은 왼쪽에는 손의 형상인 손톱조, 오른쪽은 끈으로 묶은 사람이다. 예. 여기는 손톱조 사람을 묶었죠. 본래의 뜻은 노예인데 이후에 어찌의 뜻을 갖게 된 의문사로 쓰여지게 됐다. 예. 노예에서 어찌의 뜻으로 의문사의 뜻으로 되어 있다. 어찌해로 구성된다는 해금, 해노 하면 종, 노자와 같이서 이때는 해자도 종이겠죠. 종을 해노로 합니다. 해노. 요 어찌해에서 앞에 물수가 들어가면은 히읗과 기억이 통하죠. 신의 개, 그죠? 옆에 세조가 들어가면은 닭개, 그렇죠? 예. 가출해는 말씀은과 돼지해에서 을 빌린 형수자. 약속된 말에서 군중의 약속된 말에서 가출해가 되었다. 돼지해는 손으로 노예를 잡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어찌라는 의문사로 쓰이게 됐다. 다음 누릴향. 원래 글자는 누릴향자의 모습이죠. 갑골문의 자형은 선조의 사당에 제사 지내는 곳임을 나타내었다. 소전의 자형은 누릴향으로 노풀고의 줄임자이다. 여기에 가로왈은 익힌 제물을 바치는 형상이다. 본뜻은 제사에 바치다이다. 곧 제물을 올리는 사람을 써서 귀신을 받들어 험향을 받게 한다이다. 이후 누리다의 뜻으로 가차된다. 제사 지내는 모습이죠. 그래서 제사에 누리다의 뜻으로 됐다. 누릴 향으로 구성된 단어는 뭐 향년 몇 세 할 때 향락, 향수, 향유, 그렇죠? 누릴 향자를 쓰죠. 다음 지펀. 술의 거와 음을 나타내는 방패간, 마찬가지 기역과 히읗이 통하죠. 로 구성된 형수자이다. 본뜻은 중국 고대 일종의 처마가 높고 천막이 쳐진 수레로 대부 이상의 벼슬아치가 타는 수레이다. 나중에 집으로 가차됐다. 큰 수레인데 이게 큰 집으로 표현이 됐죠. 집헌. 집헌으로 구성된 단어는 뭐 있을까요? 지방 수령들의 공사를 처리하는 대청이나 집을 동헌이라죠. 동헌. 그 다음에 그 율곡 이이가 태어난 집이 어딥니까? 오죽헌이죠. 오죽헌. 집헌. 누릴향은 제사 지내는 모습에서 제물을 바치면서 험향을 한다 해서 누릴향이 됐다. 지펀은 큰 수레, 천막이 덮개가 쳐진 큰 수레에서 큰 집을 뜻하게 되었다. 자, 오늘 수업 볼까요? 나릴과 방패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가뭄 한자죠. 가뭄한. 앞에 물수가 있으면 땀한이 되죠. 그 다음 개술, 도끼와 앞에 있고 도끼로 무엇이든지 다 쪼개버린다. 부숴버린다. 해서 다 함자가 됐죠. 그 다음 고르업과 함께 공해서 음을 빌린 형수자. 거리 항자죠. 구분길. 그 다음 돼지의 모양을 본뜬 상형자. 돼지해. 그 다음 말씀은과 돼지해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 군중의 약속인데 이게 갖추다의 뜻이 된 거죠. 가출해. 다음은 손으로 끈을 묶은 사람을 노예를 잡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어찌라는 뜻으로 가차된 글자죠. 어찌해. 그 다음에 누릴 향자죠. 높은 제단에다가 제사를 바치는 모습에서 누리다의 뜻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수레에 위에 덮개가 있는 큰 수레인데 이게 큰 집을 뜻하는 지펀이 됐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뭄한, 다함, 거리항, 돼지해, 가출해, 어찌해, 누릴향, 집헌,
헌, 그렇죠.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